봄철이면 농작물 냉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꽃 피는 시기마저 빨라진 과수 농가에서 위기감이 높아 작목 전환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실화하고 있는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기로 한 해고 없는 도시가 실제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여전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에도 방역의 최일선에 선 의료진 격려가 이어져 극복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온종일 도내 전역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작물 저온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과수 농가의 냉해가 심각합니다. 먼저 피해 현장을 마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수군의 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사과 과수원. 매년 이맘때쯤이면 봉우리가 빨갛게 연글어 꽃이 피어야 하지만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장수 지역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떨어져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꽃봉우리 속은 시커멓게 타버렸으며 꽃이 핀 것도 암수가 냉해를 입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온 피해 규모가 재배 면적의 70에서 많게는 80%에 달할 정도입니다. 까맣게 변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거의 8, 90%가 다 이렇게 생겨서 이것은 사과가 전과가 달 수가 없고 사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냉해를 입은 작물은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배와 복숭아, 자두, 인삼 등 과일을 중심으로 도내 피해 면적이 744헥타르에 달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농사 지은 지 30년이 됐어도 처음이에요, 이런 꼴. 처음이에요. 더구나 이번 주에도 또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실험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의 이번 주 아침 기온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한 차례 더 냉해를 입을 경우 올 과수 농사는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이런 농작물 저온 피해는 봄철이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추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꽃이 일찍 피면서 과수 농가는 당장 작목 전환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의 저온 피해 면적은 54헥타르. 2년 전인 2018년에도 무려 2,961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로 3년째 봄철 저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꽃이 예년에 비해 일찍 피고 있는데 꽃이 핀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 그대로 냉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하 온도에서도 나무는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휴면에서 개화기에 나무는 저온에서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봄철 기온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저온 피해의 일상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온에 강하거나 꽃이 늦게 피는 품종으로 수종을 갱신하거나 미세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면 봉우리나 꽃의 겉부분은 얼지만 중심은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세 살수를 하게 되면은 식물체에 얼음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내부에 있는 식물체는 얼지를 않습니다. 1000제곱미터당 큰 선풍기 한 대씩을 설치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과 톱밥이나 왕겨 등을 태워 기온을 높여주는 연소법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실제로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영상 수준에 있을 때나 그게 가능하지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얼어버리면 되지 않더라. 많이 사용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과수 농민들은 아예 저온 피해와 상관없는 작목으로 농사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데다 기온 상승을 막기도 어려워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전라북도는 오늘 낮 기온이 평년보다 6도가량 낮은 쌀쌀한 꽃샘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고창과 부안, 김제 등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초속 10m를 웃도는 강한 바람에 간판 흔들림 등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강풍은 내일 밤까지 계속되겠고 내일 아침은 영하권의 날씨까지 예보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과 재난 기본소득을 선도해온 전주시가 이번에는 해고 없는 도시를 내걸고 기업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대신 기업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효과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석 달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27살 A씨는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서비스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채용이 줄어든 까닭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라북도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늘어난 14,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연초만 해도 경영상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뒤 구직급여를 신청한 비율은 21.3%였는데 2달 만에 무려 37.4%까지 올랐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9곳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업체분들은 대표 격 되신 분들이 앞으로 이 상생선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도 가고 또 설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참여기업이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미 가입된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 한번 해고를 했을 때 리스크가 큽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선 협약에 참여한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어 해고 없는 도시까지 추진한 전주시. 참신한 시도로 관심을 끈 만큼 내실도 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송 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준 도민들과 치료에 힘쓴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은 부주의와 이기적인 행동에 지금의 희망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전과 큰 변화가 없다며 도민들이 연대와 배려의 정신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손편지와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또 원광대병원에서는 완치된 대구의 70대 노인 가족들이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성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도청 보건의료과 사무실에 작은 종이 가방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컵라면과 과자 등 간식과 함께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가 들어있었는데 밤낮 없이 힘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존경스럽다는 응원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편지를 쓴 주인공은 전주에 사는 11살 김규나 양.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다는 김양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겁니다. TV에서 보면 의료진분들이 땀 흘리며 치료하고 있는 게 편지를 쓰면 좀 덜 힘드실까 봐. 원광대병원에도 손편지와 함께 성금 1,000만 원이 도착했습니다. 대구에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70대 중증 확진 환자 가족이 보낸 건데 매일 가족들에게 환자 상태를 전하며 정성스럽게 치료해준 덕에 완치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의료진 분들께서 정성껏 치료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그 부분이 너무 저희가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송 환자들이 치료받아온 군산과 남원의료원에도 감사 편지가 이어지는 상황.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는 의료진이나 공무원들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든지 도민들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더 친절하고 또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다짐에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하나둘 모이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무료 공공 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가 민간 배달 앱 횡포의 대안으로 꼽히면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늘 현재 배달의 명수 가맹점은 623곳, 사용자는 7만 8천 명으로 민간 배달앱 요금 인상 파동 이후 가맹점과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매출액도 4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역 상품권 사용률이 55%가량으로 나타나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2월 휴장했던 가축시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전주 김제 완주 축협에 따르면 지난 7일에 김제 가축시장 그리고 14일에는 고산 가축시장이 재개장한 데 이어 오는 28일에는 김제 한우 전자경매시장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축협 측은 송아지 출하 시기가 늦어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 가축시장을 다시 개장하게 됐다며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선거 과정의 뒷이야기와 앞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 등을 물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북을 대표해온 정치인이죠. 정동영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한 전주병 김성주 당선자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정동영 현 의원과의 4년 만에 재대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셨는데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우리 도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올렸던 성과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 당선자로는 처음 출연하신 건데요. 네. 4년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 의한 집권 가능성을 도민들께서는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선택했었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한 높은 지지가 있었고요. 네. 또 앞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 해줄 것을 좀 바라는 바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이제 다시 국회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주목되는 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할 거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국민연금 이사장 있으면서 그에 관련된 어느 정도 기반 작업은 좀 이루어졌다 생각하고요. 네. 좀 더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좀 집적이 되고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을 불러 모은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지역 관련돼서 제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북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이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를 위해서 국내 금융기관들을 더 전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공공기관들 추가로 좀 이전시키고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게 하는 것, 이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적인 포부나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을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살든지 동등한 기회를 갖는, 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생각이고요. 이제 도민들께서는 이제 좀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도민들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희망에 찬 미래를 기대할 수도 좋다고 하는 말씀을 도민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생당 조형철 전 국회의원 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탄소법과 공공의대법 등 대통령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며 1인 시위와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후보는 도민들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만큼 정부 여당이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위축된 경기 속에서 중견 중소기업들의 반가운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신성 ENG와 트랙터 부품기 업체인 타미, 전동카트와 트럭 부품업체인 호원 EPS가 도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36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김제 자유무역지역 4만 6천여 제곱미터의 공장을 짓게 되며 26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 31살 남성 A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부인의 친구인 34살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B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집 인근에서 A씨의 차를 탄 뒤 실종됐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혈흔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올해 수능 시험에서 고3 교육과정을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간담회에서 고3 학생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이 정상이 아니라며 반수생이나 재수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올해 대입 수능 시험에 고3 교육과정을 털어내는 범위 축소의 공론화를 주장했습니다. 50회 지구의 날을 맞아 내일 소등 행사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도청과 시군청, 아파트 446곳이 참여해 내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등을 끄기로 했으며 참여 의사가 있는 도민들은 자율적으로 소등을 실시하면 됩니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환경 보호를 위해 1970년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가 아우디 공식 딜러인 중산모터스와 산학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산모터스는 이 자리에서 아우디 A6 차량을 실습용으로 기증하고 코로나19로 교육 기자재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타개하면서 자동차 로봇학과 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실습 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락으로 전북 지역의 휘발유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